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5월 23일 월요일 아침 7시 9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어제 제가 15분 봉상 지금 아직 4파가 진행 중인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지금 4파가 진행 중이네요. 지금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보면 얘가 계속 상승을 할지 이렇게 일시적인 어떤 반등이 나오고 다시 이제 하락 조정을 할지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어제 뭐 잠깐 이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게 됐다고 했죠. 여기 이렇게 1파 그리고 여기 2파 이렇게 나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3파 그리고 이렇게 4파가 조정 중인 거라고 봤었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4파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도 4파가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 2, 3, 4 이렇게 4파가 진행 중인 건데 그러면 이제 5파가 나오려면 여기가 30270 지점 30270 지점을 돌파해서 올라가야 이제 5파가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4파가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여기 2파 엘리엇 파동에서 제가 이제 2파 아직 2파를 엘리엇 파동을 보니까 아직 2파를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파 차트 공부 영상에 2파를 지금 올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2파는 제가 어제 얘기한 제시 리버모의 제시 리버모 되게 유명한 분이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 2파 조정 모양이 나왔어요. 이게 글로 표현이 돼서 이 모양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책 내용만 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이 2파 조정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 파는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그 이론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2파 조정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건데 아무튼 2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조정 모양이 이렇게 우리가 1, 2, 3, 4, 5, A, B, C 이렇게 있으면 항상 조정 모양이 이렇게 A, B, C 하락 요 모양에 딱 이렇게 각인돼 있어서 조정은 항상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책에도 이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로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정 모양이 이렇지 않은 모양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로만 딱 이렇게 기본형 엘리엇 파동의 기본형만 딱 눈에 익숙해져 가지고 요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런 조정이 있다 그랬죠. A, B, C A보다 높은 C의 파동이 이렇게 끝날 수 있다. 만약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가 1파인데 A, B, C 조정이 나왔는데 이 B파가 이 1파의 고점보다 높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딱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 A 파동이 나오고 B 파동이 나오고 C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여기 C가 심지어 A보다 높아. 그리고 이 B파가 이 1파의 고점보다 높아. 야 이게 말이 돼? 너 지금 어디서 지금 응? 지금 네 개인적인 내피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근데 이거는 글로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조정 파동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의 조정도 있어요. A, B, C, D, E 이런 식으로 삼각 조정도 있거든요. 삼각 조정.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서 그런데 삼각 조정도 있고 이런 불규칙 조정의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랫 조정도 있죠. 이렇게 플랫 조정 이렇게 플랫 조정도 있고 그 다음에 복합 조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X 파동이 나오고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해서 복합 조정도 있고 이게 2중, 3중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파동은 어떤 이런 파동이 나오면 안 된다. 엘리엇이 이런 파동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어떤 절대 불변의 법칙 뭐 2파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조정 파동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고 언급한 게 없어요. 그러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파동 이게 15분봉인데 15분봉에서 이 소파동을 여기 이파동의 소파동을 뭐 대략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 B, C 이렇게 나왔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 B, C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다시 요게 A, B, C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카운팅 해보면 여기가 큰 A, 여기가 큰 B, 여기가 큰 C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죠.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이거를 다른 컬러로 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A, 그다음에 B, 그다음에 이렇게 C. 이렇게 되면 딱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 그래서 이거를 실전에서 많이 카운팅을 해봐야 돼요. 이게 한두 번에서는 눈에 안 들어와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엘리엇 파동, 뭐 저는 애초에 처음부터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모양을 살핀다고 했죠. 예, 그래서 캔들의 모양과 패턴을 보고 지금의 어떤 이 가격의 흐름이 어떤 상황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요걸 보고 내려갈지 더 또 올라갈지 요걸 판단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계속 카운팅을 해보면서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이론과 함께 대조해보고 하면서 이게 여러분이 이거 실전에서 이걸 카운팅을 하다 보면 이 모양의 이파 맞아?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책 한 권 제가 그거 오늘 어떤 분이 댓글에 달아 주셔가지고 제 그 블로그에도 올려 있어요. 제 블로그에 보면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에 JD과 초집중하기 요거 치시면 초집중하기 이걸로 검색하시면 저 네이버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가 책 소개한 것도 있어요. 초보자분들이 이거 차트 분석 관련해가지고 초보자분들이 간단하게 보실 것과 그리고 이 엘리엇 파동 관련해서 나온 것도 있고 뭐 보조지표 관련한 것도 제가 뭐 이렇게 간간히 올려놓은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언급했지만 제가 추후에 투자와 어떤 금융 경제 요거 관련한 그런 책 소개하는 코너도 하나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길지 않게 이 책이 어떤 책이다. 그리고 뭐 제가 책 장사도 아니니까 그치만 제가 읽어보고 제가 읽지 않은 책을 소개할 수는 없겠죠. 예, 제가 읽어보고 괜찮다라고 하는 책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기술적 분석 관련된 거, 금융 경제 이런 관련된 거 제가 이런 지금 투자와 관련 책들만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게 한 7, 80권 정도 되는데 요런 지금 다 빼고 괜찮은 책들만 한 요 정도 있는데 제가 요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소개해서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라고 제가 한번 그런 코너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지금 이제 엘리엇 파동에서 요런 모양이 나오면 실제로 여기 뭐 어떤 책이 있냐면 엘리어트 이게 금융시장과 뭐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초록색 표지로 된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김중근. 요게 지금 좀 90년대 초반인가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게 과거에 한번 이게 절판이 됐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요 책이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는 이 김중근 씨가 쓴 이 엘리엇 파동 이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이 책이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해서 이분이 이제 출판사와 얘기해서 다시 이거를 다시 재출판을 해서 요게 지금 지금 서점에 가면 구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교보문고 같은 데 가서 한번 뭐 온라인 상에서도 한번 주문하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책 한 권 정도는 소장하고 계시면서 갖고 있다가 요런 파동을 내가 카운팅하고 할 때
이게 지금 이게 2번 파동이 맞아? 이게 1번 파동이 맞아? 라고 이렇게 잘 모를 경우에 뭐 저한테 이렇게 댓글에 올려보셔도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직접 거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보시면서 요거를 대조해 가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요 책을 한번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2번 파동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1번 파동, 여기 1번 파동의 고점, 1번 파동의 고점이라고 하는 데를 지금 여기 3번 파동이 이렇게 나왔는데 4번 파동은 1번 파동의 고점을 깨고 내려오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얘는 4번 파동이 이제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깨고 내려오지 않는 한 지금 4번 파동이 아직 여기 30270을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았으니 5번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조정을 하다가 적어도 30270은 돌파하고 내려와야 이게 이제 하나의 긴 파동으로 이게 이제 1번 파동이 되겠죠. 이렇게 긴 파동으로 하고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파동 카운팅 하나하나 이제 이번 주에 5번 파동까지, 1번에서 5번까지는 한번 제가 차트 공부 영상에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3번 파동은 특징이 하나가 있죠. 3번 파동이 그 1번, 3번, 5번은 충격 파동인데 이게 impulse wave라고 하죠. 근데 용어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이 3번은 가장 강력한 파동이에요. 이 세 개 중에서. 그래서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도 많이 하지만 중요한 건 거래량이 1번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아요. 요때 1번 파동,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 시작한 거니까 이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얘가 더 많아 보이죠. 예, 근데 이거는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찌됐거나 근데 여기서부터 2번 파동이 이렇게 길게 진행되고 있는데 요때 거래량에 비해서 갑자기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 요게 3번 파동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소파동에서 15분 봉상에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이게 주봉이 이제 바뀌는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주봉이 바뀌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주봉이. 그래서 지금 얘가 이번 주까지 보면 다시 한번 이제 캔들의 어떤 그 법칙에 의해서 한번 보면, 제가 엘리엇 파동에서도 엘리엇이 보통 하락은 3번이 있고 1번, 3번, 5번, 7번, 9번 이런 식으로 이제 엘리엇 파동과 제가 차트 공부 영상에 피보나치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게 자연의 법칙과 조금 약간 미신처럼 들리겠지만 삼라암상 이런 자연의 법칙, 자연은 어떤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정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떤 조화를 이뤄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삼라만상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 수열과 관련된 이런 홀수의 어떤 이런 숫자들, 이게 자연의 숫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상승의 한 묶음도 3개, 요 3개가 아니면 5개, 이게 아니면 7개, 이런 식으로 홀수로 가는 경향이 있다. 반드시 이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상승도 3개, 하락도 3개. 그래서 요게 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홈마는 적산병, 흑산병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8개째죠. 그러면 이렇게 A, B, C 주봉상 이렇게 A, B, C가 나왔는데 8개가 나왔으니까 9개까지도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캔들의 패턴과 엘리엇 파동과 이 전후 맥락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너 13579인데 8개로 끝났어. 그럼 네가 말한 거 틀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게 무슨 종교 단체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트집을 잡기 위해서 야 8개 나오고 올라가던데 라고 얘기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거를 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런 식으로, 홀수만 나온다. 제가 이렇게 엘리엇 파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경향이 있다.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 뭐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식으로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왜냐? 반드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시장하고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삼라만상의 법칙 이런데, 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왜 이번 달에 가을은 보통 9월이나 10월에 오는데 왜 이번 가을은 막 11월에 오는 거야? 막 뭐 100년 만에 한 번 뭐 이런 게 오면 막 따지는 사람들은 딱 요런 케이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에 어떤 그 투자 시장에 들어와서 뭐 차트를 보든 뭘 보든 간에 이게 반드시 이렇다며 근데 너 왜 이런 예외가 나오는 거야? 라고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서 따지는 거는 그냥 시장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없어요.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 여기에 잘 이렇게 적응을 해서 그래 이게 어떤 특이하게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야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면서 이렇게 싸우자고 하는 거는 별로 저는 그게 어떤 사람은 이게 되게 자기가 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이 시장에서는 되게 융통성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이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엘리엇 파동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이 70년, 80년 동안의 그 주가 차트를 보면서 소파동까지 다 살펴봤거든요. 엘리엇이. 그거를 아주 치밀하게 살펴보면서 엘리엇이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세 가지 절대 불변의 법칙만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가능하다거든요. 엘리엇 파동 이론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 제가 8개가 나오는데 8개가 나오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야 9개 나와야 된다며 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노파심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야 8개가 나오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하면 뭘 봐야겠죠? 요 주봉상 120선 주봉상 120선은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은 되게 요런 게 중요하다고 했죠. 뭐 1000억짜리 뭐 2000억 정도 되는 애들은 근본 없이 막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쫙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 같이 이렇게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애들은 그렇게 갑자기 근본 없이 가면은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일시적으로 뭔가 그런 되게 이상한 뭐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웬만해선. 그러면 요 120선을 지지하고 여기 위에서 올라가면 얘가 한번 시도를 하러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8개 내에서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캔들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캔들의 블렌딩의 법칙. 제가 이렇게 상승의 한 세트는 이렇게 세 묶음 적산병 요게 3개 이렇게 그러면 보통 요게 엘리엇 파동 1파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3개로 하나로. 그래서 요게 제가 1파의 모양 상승의 한 모양이 나올 때 캔들의 블렌딩하고 어떤 식으로 돼야 이 한 파동 상승의 한 파동이 끝나는가 요것도 제가 그 차트 공부에 캔들 그 관련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럼 이 캔들은 이 1파에서 아니면 3파에서 5파에서 하나의 상승의 한 묶음을 끝낼 때 캔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도 한번 제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적산병이에요. 적산병이 이렇게 한번 나와버리면 이게 상승의 한 파동을 끝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5개가 나오고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요 적산병, 중요한 어떤 고지를 넘어갈 때, 그리고 중요한 하락에서 바닥에서 적산병이 나오는 거, 요런 거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 적산병이 나오는 것과 하락 추세일 때 적산병이 나오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맥락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가 여기서 이제 적산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적산병으로 올라가면 좋고, 그리고 제가 캔들의 블렌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나, 둘, 셋, 요것도 상승의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얘네 하나를 다 블렌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러면 요게 이 장대 양봉 요거 하나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장대 양봉 하나가 이 적산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게 일봉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일봉에서 적산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중간중간에 여기에서 뭐 이제 음봉이 뜰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요게 이렇게 보면 이게 주봉에서, 결과적으로 주봉에서 보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봉에서는 파동 하나가 끝났지만 이렇게 해서 뭐 큰 1, 2, 3, 4, 5, 1, 2, 3, 4, 5가 끝나고 ABC까지 나온 상태지만 주봉에서는 이렇게 하나로 끝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죠? 이게 이제 큰 파동 1파 하나가 끝났는데 주봉에서는 요게 이제 겨우 파동 하나가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봉에서 적산병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월봉에서 이렇게 큰 주봉에서 이렇게 해서 적산병이 나오고 뭐 ABC가 나온 상태에서 끝났으면 월봉에서는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뭐 꼬리 ABC까지 나왔으면 ABC 이렇게 나왔으면 월봉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파동에서부터 작은 캔들에서부터 큰 캔들까지 파동에서도 큰 메가 웨이브에서부터 이렇게 마이크로 웨이브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크고 작은 어떤 흐름 안에서 캔들의 모양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어떤 감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정리하자면 요 주봉에서 ABC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ABC 이렇게 끝내고 새로운 파동이 되기 위해서는 요 120선으로 이렇게 얘가 한번 물고 내려왔으니까 요 위에서 적산병이 나오면, 주봉상 적산병이 나오면 상당히 좋은 모양이 되겠죠. 여기처럼 여기 이렇게 보면 바닥에서 요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이렇게 해서 적산병으로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처럼 얘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모양이 좋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주봉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주봉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서도 주봉에서 이런 식으로 적산병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주려면 그런 모양이 한번 나와줘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예, 얘가 다시 올라오기까지. 그래서 요 기간, 이 지금 8주 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요때부터 작년 11월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내려온 기간은 거의 뭐 6개월이 지금 넘어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긴 기간 동안 계속 하락만 해주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요때 지난주에 주봉상 보면 최고점을 찍고 한번 내려왔어요. 거래량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는 어떤 이런 추세를 그리면서 거래량이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좋은 거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해주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 줘야겠죠. 예, 그런 모양으로 나와줘야 1파가 한번 이제 시작되는 건가? 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막연하게 희망회로 돌려가면서, 야, 지금 이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제 요거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또 흐름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월봉에서 보면 아직 지금 음봉 2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얘가 투스텝으로 이렇게 음봉 2개를 끝낼 거냐? 저는 항상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 3, 5, 7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홀수로 간다. 그러면 얘가 하락의 한 묶음을 만들려면 가장 안정적인 건 3개다. 이때도 하나, 둘, 3개가 나왔고 이때도 하나, 둘, 3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번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6월까지 세 개가 나오는 게 오히려 안정적인 거죠. 저도 계속 하락을 바라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렇게 6월에도 하락을 한다라고, 하락 횡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5월에 최대한 얘를 좀 말아 올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하더라도 최대한 좀 밑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고 좀 한번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7월부터 가는 모양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얘가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게 하락의 새 묶음을 만들어야 하므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6월까지도 얘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섣불리 희망으로 돌리지 말고, 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융통성을 가지고 지금 전후 맥락을 보면서 여기서 상승을 해준다면 적어도 주봉에서 적산병이 나오면서 올라가줘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한번 적산병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렇게 구릉 형태의 요걸 만들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 그래도 괜찮다. 거의 쌍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아니면 쓰리바닥 형태를 만들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에는 아직 음봉 두 개가 하락의 지금 요 C파, 요게 이렇게 지금 C파가 음봉 두 개로 나왔으니까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러면 언제가 진짜로 상승의 전환이 되는 거야 라고 봤을 때, 제가 삼선 전환도상 아직도 여기 34K 이상은 돌파해서 종마감을 해주고, 그 위에서 이 지금 캔들 몇 개를, 한두 개 정도를 더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34K를 중심으로 해서 적산병이 일봉상 나와준다면, 이거 일봉 기준입니다. 일봉상 적산병으로 종마감을 해주고 올라가주면 한번 새로운 파동이 상승으로 전환했다라고 볼 수도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니까 괜히 여기서 지금 넣었다 뺐다 하면서 들쑥날쑥 흔들리면 여러분 멘탈만 안 좋아지니까 지금은 관망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기봉상도 그렇죠. 분기봉상도 지금 분기봉상은 더 안 좋아요. 지금 이렇게 음봉 두 개라 그럼 6월까지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끝낼지. 왜냐하면 여기 지금 B파가 투 스텝으로 끝났거든요. 그럼 여기도 투 스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해서 6월까지 음봉 두 개로 해서 끝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얘가 적어도 여기서 요거를 한번 지우고 보면 얘가 여기 뭐죠? 요 5선 위로는 분기봉상 요 5선 위로는 좀 말아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6월까지는 계속 하락이 될 것이고, 6월에 얘가 쭉 말아 올려서 얘를 양봉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7, 8, 9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모양. 그러니까 7, 8, 9 3분기 7, 8, 9월에 상승을 좀 이렇게 상승의 무게를 두기 위해서는 6월 달 동안 5월, 6월에서 최대한 얘를 말아 올려서 얘를 양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7, 8, 9에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관망하자는 그런 생각이고, 좀 계속 이렇게 맥락을 보면서 지금 계속 살피고 있으니까, 너무 뭐 절망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분기봉상은 이렇지만 또 그 위에 봉이 있죠. 예, 연봉상 보면 또 연봉에서는 얘가 끝 모양을 그리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연봉상 보면 얘가 끝 모양을 한 번도, 비트코인은 요 4년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요 4년을 주기로 해서 하락을 했는데 2014년 지금 2018년 이렇게 하락을 했고, 2022년 4년을 주기로 해서 하락을 했는데, 특징적인 게 있죠. 이때의 고점을 한 번도 돌파해보지 못했어요. 전년도의 그 고점을 돌파하고 하락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트코인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1년으로 하락이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23년부터는 얘가 미비 하나마 상승으로 전환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산병으로 올라갔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요때 4년, 3년, 3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큰 메가 사이클로 보면은 이게 끝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봉에서 좀 안 좋고 월봉에서 좀 안 좋더라도 견뎌야 된다. 왜냐하면 이 큰 흐름 안에서는 우상향을 하면서 가고 있고 끝 모양을 그리면서 내려온 것도 아니다. 지금 뭐 나스닥 제가 설명했지만 나스닥처럼 얘가 음봉이 여기 고점을 땅 찍고 ABC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트를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런 모양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버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적어도 68 여기 69K 거의 69K 지점이죠. 여기 최고점 작년에 최고점 여기를 돌파해서 한번 찍고 큰 파동으로 한번 가고 한번 내려오더라도 그렇게 내려와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 말고 쭉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런 거니까 크게 봐서는 끝난 모양이 아니고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조정의 모양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요 연봉상 5선을 터치하고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출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지금은 섣불리 매수 매도를 막 하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횡보장에서는 매매를 원래는 뭐 그 혼마도 그랬죠. 이런 횡보장에서는 잠시 휴식기를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적어도 뭐 한두 달이거나 길면 그 이제 혼마 같은 경우는 뭐 한 6개월 정도 휴식기를 갖고 가만히 시장을 관찰하면서 이 휴식기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시기예요. 요 휴식기는. 그래서 지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이거나 지금 빼야 되냐, 손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그냥 관찰하면서 아니면 제가 계속 이거를 이제 팔로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차라리 나 이거 코리니 분들 나 이거 견디기 너무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 지우고 잠시 얘가 상승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좀 쉬면서 공부도 하시고 일상에 더 집중하셔서 지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제가 이제 나스닥도 개장하고 미국장이 다시 개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올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도 다들 바쁘시겠지만 힘차게 한 주 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